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 올리고 천회장도 꿈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데도 정신이 없어요. 바쁘게 또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시고 내일을 위해서 화이팅 해야겠죠. 우리 서학개미들의 변심. 서학개미들 왜 변심을 했냐? 도대체 미국 투자를 이제 줄이고 이제 홍콩으로 간다. 홍콩. 오늘 홍콩 보니까 장난이 아니던데 홍콩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일단은 그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이른바 우리 서학개미들, 미국 투자의 비중을 줄여 이제 홍콩 주식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가자 홍콩. 그때 홍콩 가는 건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도 홍콩에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몇 년 전에 갔더라? 3년 전에 갔나? 4년 전에 갔는데 그때 하필이면 홍콩 그때 막 대몽하고 날 때 난리였었습니다. 근데 홍콩 시민들의 그 자유의 염원,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참 그립다기보다는 그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참, 이게 공산국가, 이게 참 중국 애들 아주 골 때려. 시진핑, 그 자유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시민들을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괴롭히고, 야, 참 그런 거 보면서 이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참 좋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공산국가와 민주국가는 확실히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 독재국가지, 독재국가. 오죽했으면 홍콩 시민들이 저렇게 데모를 하면서 싸우고 하는데도 참 안타깝더라고.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하여튼 그랬어요, 홍콩. 지금 예탁 결정해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은 10일 홍콩 주식을 6만이 아니라 678만 달러 정도 순매수했답니다. 9월에는 한 1억 6,557만 달러를 순매도했는데 이제는 이제 10월 때는 이제 매수로 돌아가는 거야. 사자 홍콩, 가자 홍콩이에요. 본토 주식도 사더라고. 또 1,642만 달러 순매도했는데 이제 10월 들으니까 조금씩 사기 시작합니다. 11만 달러. 순매수했고, 반면에 해외 주식 투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미국은 순매수 규모가 9월에 2억 9천만 달러 정도 됐는데 10월에는 1억 9,800만 달러로 922만 달러가 이제 감소를 해요.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사들인 그 해외 종목에도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9월에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50위에 홍콩 주식이 하나도 없어. 10월에는 보니까 4개 종목이 포함되더라. 4개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이 독식했던 10위권에 홍콩 주식이 뭐가 있냐?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름이 참 길더라고요. 보니까 뭐 차이나 MSC, CSI 300 인덱스 ETF인가 뭐 있는 것 같은데 뭐 글로벌 엑스 차이나 일렉트로닉 뭐 있고 하여튼 쭉 있어 보면은 주식들이 많아. 투자자들은 그 홍콩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하니까 약간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6%, 7%씩 빠지면 들어가는 거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면 개미들이 막 떨어지니까 폭락하니까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때가 기회다. 판단하고 불기둥 들어가는 거야? 물기둥 들어가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불구덩이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 감소 등으로 증시 반등은 아직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간다. 여기 홍콩 H지수 보니까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다 보니까 위험 관리가 더욱 중요한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하고 있고 중국 본토의 그 펀더멘털하고 홍콩의 유동성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 홍콩 증시가 이제 패닉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중요한데 금융시장하고 경기 안정화 정책 확인이 우선이다. 홍콩은 그 달러 패거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패거제. 그래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당분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외국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시 자금 유출이 장난 아니야. 심화될 수 있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가지고 환율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 보수적으로. 알겠죠? 조심하십시오. 홍콩은 가능한 조심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고요. 일단은 오늘 한번 증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그 4일 기간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 가지고
2340선에서 이제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이제 전날에 그 FOMC 이 결과를 이제 소화하다 보니까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26포인트 올라서 2348.43에 장을 마쳤고, 지수는 전장보다 3.32포인트 내려서 2325.85, 개장 후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2330선에서 강보합세를 보였어요.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기관 1010억 그리고 외국인 421억 순매수했고 개인들이 홀로 1450억 순매도를 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10위권 종목 보니까 SDI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이더라고. 삼성전자 0.3, LG엔솔 0.5, 삼성바이오로직스 0.1, SK하이닉스 2.1, LG화학 1%, 현대차 0.6, 네이버 2.9 이렇게 막 상승을 합니다. 특히 중국의 제로코로나 그 완화 기조에 항공업종이 강세야. 대한항공의 3분기 호실적 발표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좀 미쳤는데, 대한항공은 3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1% 증가해서 8,392억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매출이 3조 6,684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65% 늘었대요. 이 코로나로 이제 억눌렸던 여객 수요가 살아나는 거야. 지금 해당 매출이 크게 늘어나죠. 대한항공이 오늘 5%나 급등을 합니다. 이제는 항공, 여행 이쪽에 좀 살아날 것 같아요. 코스닥도 전일보다 0.24포인트 내려서 696.89 장을 마쳤고,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1.43, 셀트리온헬스케어 마이너스 1.04, HLB 마이너스 0.4%. 하여튼 쭉쭉쭉 빠져요. LNF 좀 올랐더라고. 2%, 카카오게임즈 4% 올랐고, 펄어비스 4.5, 첨보도 6.78 이렇게 오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이제 홀로 2,46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 애들 614억, 기관 애들 1,736억 매도했고요. 그 미 달러화에 대한 그 원화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4.6원이나 내렸어. 1,419.2원 좀 떨어졌습니다. 간밤에 그 뉴욕 증시는 그 파월 그 아저씨의 그 매파적인 발언, 하여튼 미워 죽겠어. 그 발언 때문에 충격 여파가 상당히 컸어요. 그 다우지수도 빠지고 S&P 마이너스 1.06, 나스닥 1.7% 빠졌습니다. 계속 또 빠지니까 막 짜증나더라고. 볼 때마다. 이 아저씨는 계속 고춧가루 뿌리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아저씨 숏에 지금 뭐 걸어놨나. 지금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같은 날 또 보니까 영국에서 그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 33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합니다. 영국이 100년 만에 가장 긴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런 경고도 나왔는데 이날 영란은행은 통화정책위를 열어가지고 금리를 2.25에서 3%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영국 금리는 기준금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죠. 영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에 10%, 10%를 기록하는 등 영란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크게 웃돕니다. 목표치는 2%인데 시장은 12월 FOMC까지 그 미국 고용보고서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그 CPI 있어 CPI 하여튼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전 살얼음판 가야 돼요. 미국에 이어서 영국의 자이언트 스텝 여파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했죠. 근데 장중에 보니까 중화권 애들이 또 급등하네요. 보니까 홍콩이 완전 떡상을 해버렸어요. 홍콩 항생이 5.36% 올랐고 그리고 홍콩 H지수가 6.6% 올랐네. 6.03%. 홍콩이 떡상했다. 이렇게 장 끝났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방송이고 저도 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 우리 삼성전자는 다 아시잖아요. 제가 삼성전자 결과 방송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 행복한 꿈 많이 꾸시고 꿈속에서 천회장 만나가지고 대박치는 꿈 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